자, 오늘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심리 장애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증세들이, 지난 시간에는 증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배웠었는데, 이것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가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적인 심리 장애 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 문제와 이것이 일정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장애를 들어간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것은 이 문제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한 도움, 상담, 그 다음에 코칭이든 그런 강연이라든가 위로와 격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노력,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상담, 아무리 많은 주변에 관심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정 기간이 진행이 되니까 이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로도 지금 현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여기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회복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어떤 내용으로도 회복을 할 수 없는 장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장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 것이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심리 장애가 하나 있느냐, 아니면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리 장애가, 즉, 몇 개가 하나가 심리 장애냐, 두 개가 심리 장애냐, 세 개가 심리 장애냐에 따라서 심리 장애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바로 맨 마지막 단계인 세 개의 심리가 모두 장애에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통상적으로 심리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래서 심리 문제로부터 심리 장애 하나, 심리 장애 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리 장애 세 개가 생겼을 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는 가족,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 기업, 기타 등등이 모여서 소규모에 관련되어 있는 이 조직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모여서 이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가족과 단체들에 대한 이 또 다른 소규모의 조직들이 있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각각 개인들입니다. 자, 이 개인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하나의 사람 가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이나 단체를 통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관계가 구성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을 한다 그러면은 지인 관계도 있을 거고, 상하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거래처 다니면 거래처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는 순간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든 나쁜 인간관계든 그걸 떠나서 인간관계가 구성됩니다. 이 인간관계에 구성된 것이 하나의 대규모로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나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나가는 방향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결정이 되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행복 여부, 감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사회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일단은 요 심리 문제로부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가는지를 한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심리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인식과 심리는 기억과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기억, 표현인데 여기에 하나가 생략이 돼 있어요. 용어가 뭐냐면 요 바로 옆에 감정이라는 말이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식, 감정기억, 감정표현, 사실 이게 심리거든요. 그런데 감정은 빼고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라고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요 감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느낄 거예요.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심리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을 때 원래는 그냥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제로 감정이라고 우리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제로 감정. 요 제로 감정을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을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여러분들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아시죠? 재밌고 즐겁고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좋을 때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줬냐면 플러스 10만큼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수치로 표현하는 것 뿐이니까 이게 꼭 플러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0을 느끼게 만드는 게 그래서 내가 플러스 2다 이러면 2만큼 즐겁고 재밌고 어떤 사람은 5만큼 재밌고 즐겁고 이런 식으로 재밌고 즐거움의 정도가 플러스 10 미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거는 별게 아니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며칠을 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떤 거는 너무 힘들게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심리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0에서 약간의 오고 가는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기복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라는 거는 플러스로 생길지 마이너스로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플러스로 생길지 마이너스로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을 때 얼마만큼 좋느냐 또는 안 좋고 얼마만큼 안 좋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를 유지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플러스 쪽으로 가 있으면 자꾸 마이너스로 내리려고 들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쪽에 가 있으면 자꾸 제로 쪽으로 내리려고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바로 내가 힘들다, 어렵다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서 자각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자각을 합니다. 또는 상처를 자각, 힘든 이유가 뭐냐? 바로 마음에서는 플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그 크기만큼. 즉, 회복을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들거든요. 요게 무의식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면 이건 플러스거든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땡기는 힘이거든요.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는 힘들어. 근데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마음에서 그 크기만큼을 어디로? 제로로, 즉 크기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지는 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거를 끌어당길 때 거부를 하거나 또는 내가 자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어지겠죠. 내 자신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느끼냐면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얼마만큼? 아무리 힘들어야 마이너스 10만큼.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나 힘들어. 나 너무 답답해. 그래, 친구들 만나거나 또는 지인들, 가족들,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아이가 됐든, 내 부모님이 됐든, 누구를 만나면은 무의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를 한다든가, 스트레스, 짜증을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내가 마이너스에 가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짜증을 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 뭡니까?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짜증내고 화를 낸다. 왜 낼까요?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 얼마만큼의 크기로? 아무리 커봐야 마이너스 10만큼의 크기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돌아가려고 하는 안에서는. 아, 저 사람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아니면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크기만큼 뭐를 필요로 하냐면 좋은 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내가 화를 냅니다. 상대방한테. 그럴 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러냐. 근데 그런 건 진짜 몰랐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다.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이게 포지티브가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를 하냐면 이 심리 문제일 때는 대체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거를 잘합니다. 요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선생님 저는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봤어요. 그럼 어딘가에서 짜증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전 짜증도 안 내봤는데 또 압니까? 일하면서 집어던지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플러스에 자기 자신이 그거를 해소하려고 드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낸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0으로.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는데 요게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화를 낼 줄도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거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0을 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신나고 하는 요 크기만큼이 좋은 게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고 화나지만 야 일로 와.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 술을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얘기 나눠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 그 다음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심리 문제. 다만 이게 얼마만큼의 크기냐.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게 며칠을 가느냐 아니면 한 달을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 내 스스로가 돌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심리 문제이거든요. 심리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0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크기 정도 이렇게 되면 통상 아무리 길어도 1, 2개월 또는 3개월 또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상담이라든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단 1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몰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그동안 뭐를 합니까? 화내죠, 짜증내죠, 신경질 내죠, 뭐 하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인 경우에는 내가 힘들죠. 내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를 합니까? 힘드니까. 자꾸 나를 일로 되돌려달라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누구에게? 상대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상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크기로? 마이너스 10 미만의 크기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생길까요? 또 화나고 신경질을 짜증나겠죠. 그러면 화를 내고 또 짜증내겠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스트레스 받고 또는 상처로 인해서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영향을 받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는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인간관계에 또 그만한 영향을 주겠죠. 이게 전체가 다 모이게 되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은, 사회현상을 보면 이 조직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각 개인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좋을 때는 왜 안 다르냐? 좋을 때는 플러스 에너지는 재밌고 즐거워요. 조직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크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낍니까? 플러스 10만큼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10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뭉치게 되면 사회가 플러스 10의 크기만큼 즐겁고 재밌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우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즐거워요. 재밌고 즐거워요.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면 플러스 뭘 느낍니까? 플러스 10만큼 좋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0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회복을 해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내가 마이너스 10에서 0이 되면서 이 갭 차이를 플러스 10만큼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에서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 10에 재밌고 즐거워. 개인도 재밌고 즐겁고 가족이나 단체도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이 사회도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0으로 갑니다. 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플러스 10에 있다가 0으로 돌아가면 얼마만큼의 힘들어질까요? 마이너스 10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플러스 10에 있다가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0만큼 느껴지게 되고 마이너스 10에 있다가 0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10만큼 느껴지게 됩니다. 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론으로 볼 때는 아파할 때 차라리 잔소리하고 막 하고 이럴 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그런데 그거 아시죠?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건 못 견딥니다. 안 좋아졌다가 내가 편안해지는 거는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0, 이 0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공격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쟁 형태와 공격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마이너스 10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크기가 최대치가 마이너스 10만큼밖에 공격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뭐라도 대부분 요 정도 범위면 이 사회나 가족이나 개인이나 요럴 때는 뭐냐면 에이씨 내 다시 믿나 봐라. 이거 아시죠? 내 저럴 줄 알았어. 좋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씨 그러면서 약간의 불신 개념이라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심리 문제입니다. 돌아가니까 이제 심리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가 심리 장애입니다. 하나의 장애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심리 문제일 때는 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회복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회복력. 그래서 도와주고 서로 십시일반 위로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뭘 하더라도 꿋꿋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 웜이 됐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일로 내려갈 줄도 알아요. 오래 못 가고 내려갑니다. 건강해서 그래요. 아직은 심리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냄비근성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 사회를 냄비근성이라는 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심리적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회복이거든요. 회복력이거든요. 회복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회복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0인 거를 0으로 만들고 플러스 10에서 펄펄 끓어오르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고 또 안 좋아졌다가 또 괜찮아졌다. 또 좋아졌다가 괜찮아.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 심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냄비근성을 그렇게 나쁘다고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것도 이 파란 많은 게 심리가 아직 장애가 아니라 문제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치료하는 사람 또는 내가 이거를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플러스에 있는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은 뭐를 해주면 됩니까? 0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좋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플러스에 있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0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플러스일 때 예방책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0으로 가게 됐을 때 느끼는 이 한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가족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게 되고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만큼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리장애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심리장애가. 근데 이제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회복력을 잃어버렸죠. 자, 회복력을 잃으니까 이 심리 문제일 때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이런 정도가 존재를 했어요. 정도가. 그런데 그리고 기준점은 어디입니까? 0으로 회복을 하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여기가 이 정도 규모, 심리장애 하나 정도 규모 되면은 어느 정도 급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에서 플러스 11에서 예를 들어 100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배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플러스 100으로 갑시다. 그래서 플러스 100으로 갑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00까지의 크기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심리장애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요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게 느껴질까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강도가 몇 배 커졌다는 얘기죠? 10배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배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경질을 내는데 그냥 신경질 내는 차원이 아니죠. 인신공격을 해가면서 막 그냥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가면서 신경질을 낸다든가 화를 낼 때는 뭔가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낸다든가 왜 10배나 힘들어졌으니까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심리장애 하나 정도 급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 이런 단계 내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뭐를 가요? 너무너무 10배 이상 아픈 겁니다. 10배 이상을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뭐 약간의 폭력적 성향이 이제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약간의 폭력적 폭언, 폭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마이너스 100 정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유해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정도 크기로 힘드니까 뭔가를 그렇게 해소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예전에는 말 한마디 하는 걸로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100마디, 10마디를 해야만 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배나 강하게 됩니다. 자, 개인이 그렇게 가게 되니까 폭언을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 우리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데미지가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게 되는, 회복을 못한 채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바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사회는 가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늘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약자가 되고, 마치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약자와 강자 개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사회의 약자, 강자,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 정도 가지고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가지고는 약자, 강자 개념 안 씁니다. 왜? 내일 되면 잊어먹고 딸딸거리고 웃으면서 같이 또 노력하고 막 이러면서 또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자, 강자 개념이 나옵니다. 왜? 자기보다 못한 건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니까 다른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아픈데 나는 훨씬 더 많이 아파. 더 내가 약자인 걸로, 그래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플러스 100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나는 차원이 아니죠. 거의 죽자로 신나는 거겠죠. 너무너무 즐거운 대로.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돌아가려고 하는 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되돌리려고 할까요? 어디로? 0으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00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크기만큼, 플러스 100의 크기만큼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내가 왜 던집니까? 물건 던지면 화가 나고 그러는 게 플러스 100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소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말 한마디로 해소했는데 이제는 던져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십니까? 회복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장애가 발생됐으니까 회복력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돌아간 듯 보이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00이 있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 왜냐면 중간 여기 기준점이 상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땡기면은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100으로 넘어가버립니다. 플러스 100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힘들다가 갑자기 신나요. 그래서 한 대 땅 때리면서 아이고 좋아 죽겠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힘들고 답답하고 죽겠는데 내가 물건을 확 집어 던지고 뭐하고 막 하고 다 깨부시고 나니까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왜 그러냐? 이 중간국제장치, 즉 심리장애가 하나가,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문제는 요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복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00에 있던 사람이 플러스 100으로 휙 전환을 해버립니다. 안전장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언제까지 즐겁고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다 조그마한 스트레스, 조그마한 상처가 나에게 딱 유입되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즉시 어디로 내려갑니까? 즉시. 우리 여기 문제일 때는 플러스 10, 110에서 제로로 내려가고 여기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제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10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 10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힘들까요? 내가 느끼는 거야. 처음에는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200의 크기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물건 한 번 던져가지고는 안 돼요. 물건 한 번 던져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몇 번을 던져야 됩니까? 2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간신히 여기 다시 가요. 근데 얼마나 크기로 갑니까? 더 신나요. 왜? 마이너스 200 가가지고 마이너스 200에서 어디로? 1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200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제가 수치로만 얘기하는 거지 일씩 그렇게 증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크기만큼이 또 1로 가면 와 2개 던지니까 이전보다 더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폭력은
진화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 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진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와 강자 개념, 피해와 가해 개념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걸 넘나들기 때문에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러다가 어느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심리가 하나가 더 고정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누군가에게 피해 입힐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범죄자 할 때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면서 그냥 아유 자기 원래 그 정도로 큰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자기도 원래 신경질 나면 이거 빵 때리고 하는 거 혹시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심리장애 하나일 때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나타나면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거나 또 뭔가에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좋거나 뭐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계속 일정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면 나한테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자기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죠. 하긴 뭐 타인을 관심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이런 폭력적인 것 그리고 갈등과 대립에 놓여 있었냐를 보게 되면은 이 사회가 지금 이 단체들이 그리고 각 개인들이 심리 장애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죠. 우리 조직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 가족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진행돼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심리장애는 심리장애인데 이게 두 개가 심리장애가 발생됐어요. 요럴 때는 플러스 1000의 크기와 마이너스 1000의 크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거의 진화가 돼서 10배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자, 마이너스 1000이야. 그리고 이제 폭력까지 돼요? 폭력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 이제 이미 이게 오다 보니까 여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의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의도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못 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의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 그러면 문제 생긴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알고서 예방을 하면 괜찮은데 알고서 그냥 생기면 말지 뭐. 이렇게 자기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폭력이 아니라 여기는 약자 강자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뭘로 갑니까? 여기 자세에서 자기 자신이 뺏기는 즉 경쟁 관계가 만들어져요. 경쟁에서 특히 어떤 거냐면 범죄 관계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가진 것을 뺏는다든가 또는 타인이 갖는 것을 아주 쉽게 뺏기는 이런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건 폭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여기는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 아석기를 지키려면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 걸 뺏어야 돼. 그리고 이 사회를 엎어야 돼.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여기 기준은 뭐냐면 의도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거 물건 매개는 이거는 그냥 던짐으로써 나를 어쨌든 돌리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한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10배나 셉니다. 왜?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세지는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1000이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는, 여기는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는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1000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 고작 10 정도 가지고 놀고 까를 그래서 뭘 합니까? 나는 잭이야.
천의 크기로 행복해. 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뭔 행복이라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면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심리장애 하나다. 마약 중독이다 쳐요. 그냥 까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있다가 뭐가 생깁니까?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이게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찾아다니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중독, 마약 중독 수준은 요 정도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새끼가 마약 중독에 걸리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임마 이게 뽕맛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야, 이 새끼야. 왜? 공부하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내 거 하고. 이 짓거리로 넘어가는 게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심리 두 개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그놈들한테 플러스 쳐내서 니들이 이 맛을 알아 이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뽀대나고 즉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스트레스와 상처 요만한 게 생기면 어딜 갑니까? 즉시 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크기로 고통스러울까요? 마이너스 2000의 크기로 고통스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거의 뭐 자기 죽으러 오는 것 같이 느껴요. 자기 행복을 옹장 다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에 노출이 되고 마이너스 1000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플러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00으로 내려갈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크기를 마이너스 1000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언제냐면 마이너스에서 고통받을 때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어디서 위험합니까?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그 크기의 2배에 달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일 때는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딱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뭐랄까? 즉시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진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과라는 개념을 내가 플러스에 있다가 사과하면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래서 버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과는 둘째 치고 그냥 쌩까고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시기 해가지고 그놈을 다 덕전이 씌워가지고 그놈을 개박살 나야지 내가 살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난리가 나죠.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게 심리장애 2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2개만 가도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이 3개는 심리장애가 3개가 장애 발생하면 이제는 1000 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것들이 니들이 뭘 그래. 만 정도 개념을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만을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여기로 가게 되면 기본이 내가 죽던가 네가 죽던가 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뭐가 돼요? 자살이랍니다. 이래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죽던가 그 다음에 네가 죽던가 그러면 뭐예요? 살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살과 살인은 이상하게 공평하게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죽어야 내가 살아요. 죽어야 행복을 느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편안함에, 내가 즐거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자살이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만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플러스 만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거는 이건 신의 세계야. 완전 신의 세계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상처 하나가 딱 유입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즉시 마이너스 만으로 넘어가는데 크기가 얼마만큼입니까? 마이너스 2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조그마한 스트레스 하나 들어왔다면 그날 금이 뒤지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사회가, 이런 개개인들이,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이 이 가족과 단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가져가고, 이것이 이 사회를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사회에 와 있느냐, 도대체 어떤 사회에 와 있느냐? 바로 거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와 있어요, 지금. 어쩌면은 이 3번과 4번은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갈등 생기고 문제 생겼다. 그럼 뭘 걸어요? 기분이. 내 목가 들어옵니다. 기분이 내 목 걸고 하는 거야. 그 대신 상대방도 뭘 걸어야 돼? 목 걸어. 그래서 상대방이 졌어. 그러면 깔끔하게 목 따주거든요. 그리고 승자의 위력을 느끼는 거죠. 자, 되게 슬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적 관점에서, 즉, 마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지금 글로 몰고 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개인들에 의해서 이런 가족,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런 가족과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요즘은 뭐가 또 많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군중, 조직의 문화에서는 언론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거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언론은 힘도 못 써요. 이 SNS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나중에 SNS와 심리장애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게 SNS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NS는 시간 되시다 그러면은 심리포나 한국심리교육원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SNS의 허와 실에 관련된 것도 SNS를 진짜 많이 다뤄놨거든요. 청소년들이 왜 거기 들어가면은 즉시 여기에서 일로 다 빠져 들어가는지가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한 걸로만 작용합니다. 그 크기가. 그런데 심리 장애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황장애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공황장애, 중독증, 뭐 이 정도 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하는 거니까. 우울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두 개 정도 장애가 발생되면 기본이 심리적 조현병, 조울증 이런 내용들인데, 분노조절장애. 자, 좋을 때는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좋을 때는 전혀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 때도 문제 잘 안 생깁니다. 왜?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 때도 문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언제 위험하냐면 좋다가 안 좋아질 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 이상을 넘어가면 좋은 상태에,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조증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딱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없이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버려요. 근데 이 차원으로 가면 의식을 또렷하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고통을 느낄 때는, 왜냐하면 의식을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의식을 잃지 않아요. 여기는 의식을 잃어요. 이 세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달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1년에 약 1, 2개월은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으면,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지구 모구 다. 그래서 폐쇄병동에 입원합니다. 한 1,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왜? 일로 아니면 요로 떨어져 있거든요. 요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폐쇄병동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를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영소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몇 개월이 툭 비어버리게 되면 뭔 일을 하더라도 짧은 거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문제점을 이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또는 가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폐쇄적인 정신병원에 자기가 입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자기에서 나르고 가는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돌아와요, 또 원래대로.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가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상스트레스 장애급은 자기 인생 전부와 지금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연결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파괴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심리 문제일 때는 마이너스 10의 크기만큼 파괴를 하고 또 회복도 하고 그래서 인간답게 오르락내리락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잘한 건 또 잘했다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워가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의 심리장애 하나 정도만 가면 가족과 단체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가 되면 그만큼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그만큼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아무리 커봐야 100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막 죽고 살고 하는 뺏고 뺏기는 그런 정도 범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리장애급 2개 정도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약자 강자의 개념, 뿌듯함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 자식 저거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요거는 하나급이고 2개급 정도 되면은 무조건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든가 뭘 하든가 이런 경쟁이 켜지게 되면서 자기 행복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사회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또는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단체 기타 등등이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 사회가 아니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심리장애 3개 외상 스트레스 장애 한 명이 주는 파괴력과 이 한 명이 주는 파괴력과 심리장애 100명이 주는 파괴력하고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심리장애 100명이 주는 파괴력과 이 한 명이 주는 파괴력은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장애 100명이 주는 파괴력은 100밖에는 안 돼요. 아무리 커봐요. 아무리 커봐요. 왜? 다 10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 명은 얼마의 파괴력을 갖습니까? 만의 크기를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집니까? 또 한 명이 파괴됐으니까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이 4명을 낳고 4명이 8명을 낳고 이런 식으로 새끼를 쳐갑니다. 여기는 100명 되는 거 여기도 순식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물들이는 거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마치 좀비처럼 걸려서 물리면은 뭐가 됩니까? 떡들떡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파괴력을 100만큼 가진 좀비고 여기는 파괴력을 10,000만큼 가진 좀비입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파괴력을. 그래서 우리가 증가되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약자의 강자에 관련된 이 사회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타인들의 행복을 뺏은 것을 내 행복의 즐거움으로 생각했는지 또는 언제부터 우리가 자살률이 높아지고 언제부터 타인의 생명을 뽑으면서 뺏으면서 즐거워하는지 나타났던 현상을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 사회학이라든가 또는 인류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또는 어떤 예를 들어 범죄학이 됐든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할 기회가 된다면 시대적 배경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편찮은 통계는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뜯어고쳐요. 그러면 이 사회를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회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야 됩니까? 바꾸려면 돼요. 이 사회 문제는 여기 문제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 그럼 각 개인의 뭐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까? 심리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라고 사람들한테 저는 제 꿈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원래 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심리치료법을 완성한다는 꿈이 하나 있었고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와서 심리치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심리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여기에서 조정을 하게 하고 악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로 회복을 시켜갈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프로세스에 의한 거를 전 국민 건강의료보험화 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돈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너지는 속도, 이게 무너지는 속도는 하루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서 일로 다시 회복하는 거는 우리 세대는 안 됩니다. 언제 됩니까? 다음 세대도 안 됩니다. 이게 한 세대를 건너간다고 생각해요. 무너지는 속도는 10년도 안 걸립니다. 아마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데는 1, 20년이면 다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저는 3세대는 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년을 내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간다면 이거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아니면 돼. 근데 내 아들은 해당이 돼요. 내 아들이 마이너스 10,000명의 이 10,000명 중에 한 명인, 예를 들어 이 만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관련된 이런 파괴력을 가진 사람이 이 좀비가 내 딸을 물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저는 이 관련되는, 이 치료교육 관련되는 거를 1년 동안을 걔들의 자발적으로 제가 이거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듣고자 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그렇다고 예방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뻑치기 혹시 아시나요? 뻑치기. 쇠구슬 딱 해가지고 한번 뒤통 딱 때려서 쫙 뻗으면 다 들고 튀는 거를 뻑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뻑치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요 예를 잘 들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돼야 돼요.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첫 번째 목표는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으슥한 곳을 혼자 가야 돼요. 으슥한 곳, 둘셋 있는 거는 단체로 뻑치기 못하거든요. 혼자 외진 곳을 가야 돼요. 그죠? 혼자 술 한 잔 먹고 혼자 외진 곳을 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뻑치기 당할 조건이. 세 번째가 뭡니까? 뻑치기 할 놈이 그때 나타나야 돼요. 뻑치기 할 놈이 퍽하는 이식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요 세 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뻑치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날까지 뻑치기는 안 당합니다. 저는 그걸 예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뻑치기 어떻게 하면 안 당하네? 뭘 어떻게 하면 안 당해? 술을 막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만땅 꼬르먹고 인사불성은 되지 마라. 최소한 인사불성 되면 30%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혼자 외진 곳으로 간다. 여럿이 있는 데서는 안 당해요, 또. 그런데 술을 먹고 만탄코가 됐는데 우리 동료들이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줬어. 그럼 절대 뻑치기 안 당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원리, 이거 한번 나중에 써보세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야, 내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띠띠띠 가도 이 중에 하나 딱 조건이 안 되면 절대 이 사건 안 생긴대. 맞는 거예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뻑치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되 인사불성은 되지 마라. 두 번째, 혼자 외진 곳으로 가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기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이놈 잡고 가자. 예방하려면 이놈을 잡아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 말고 타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범죄 피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하는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맞는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방은.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들고 있듯이,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왜 이렇게 문제, 하나의 장애, 두 개의 장애, 세 개의 장애,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 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아주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왜? 좀비와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최소한 이걸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좀 할 노력을 좀 해봐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 주변으로 온다고요. 이 좀비가 언제까지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상스트레스 장애는 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건 내가 좀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최소한 한 번은 알고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방하는 방법, 치료할 때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 안전장치는 설령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맞아, 치료법이 있다 그랬지.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원리도 공부하고 이런 거였구나. 후회할 건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 얘기를 하면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개인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개인이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단체,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개인의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독하나 같은, 그 다음에 조현병 같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마이너스 1000의 에너지로 1000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힘. 1000명이 생겨도 1000개밖에 파괴가 안 돼요. 삐까와야. 그런데 이 외상수는 만의 위력으로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말살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외상수리 장애 플러스 만에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 그날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날 망한다니까요. 그날.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이 사람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플러스 만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선택이 그날 나옵니다.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방치되어 있게 되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기 아니라 지금 들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 우리 지금 주변이 지금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인 관계로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